자, 이어서 신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마지막이죠. 네. 하루 종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. 통일부, 또 캐도 개성공단. 예산을 이렇게 짜오셨는데, 아까 장관 말씀이 맨 처음에 말씀하실 때 충분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. 한 차원 높은 도약과 발전, 남북관계 생각지는 않는다 이렇게 하셨습니다. 그러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불가결한 것만 모아서 최선으로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이 통일 사업은 현 단계에서 우리 대한민국 이 시대의 최대의 과제다. 이건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건 최고의 가치가 갖고 있는 우리 시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이걸 이루어놓고 후세대에 물려줘야지 이 나라를. 우리가 못하면 또 다음 세대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? 언제까지 그렇게 가겠네.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? 충분치 않다. 근데 그렇다면은 희망이나 목표에 있어서 좀 구체적인 좀 희망이나 목표, 액수라든지 용처 이런 게 좀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, 장관께서? 충분하게 좀 해보고 맨 싶은. 처음에 이제 그 2000년 6.15 이후에 그 남북협력기금을 확충하면서 그때 그 논리는 국민 4,800만 국민이 1인당 10,000원, 그러면 4,800억. 그래서 5천억이라는 근거가 그때 나왔었습니다. 이제 그 작년, 재작년에는 이 협력기금이 국회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2003년에는 3천억, 2004년 올해는 1,700억 이렇게 줄었다가 내년 예산에 이제 5천억으로 반영이 됐습니다만 지금 해마다 약 30%씩 그 협력사업의 자금 소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 1년마다. 그러면 2006년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뭐 이런 기준으로 봐도 한 7천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. 또 이제 모자라는 부분은 채권을 발행해서 이렇게 메꾸는 방식입니다만 채권은 역시 빚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 부담으로 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봅니다. 가능하면 한 언론사에서 몇 년 전에 그런 캠페인성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만 예산의 1%를 남북관계 사업에 쓰자. 올해 내년도 예산이 131조니까 이 기준으로 하면 1조 3천억이 되겠죠. 그런 때도 아마 남북 협력이 계속 진전되다 보면 올 걸로 기대합니다만 아까 또 어떤 몇 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협력기금은 이렇게 출연해서 쓰고 100원을 조성해서 100원을 쓰고 제로로 남기는 것보다 또 아무래도 좀 협력기금 대개 그 기금 운용들이 그렇습니다만 기금의 여유 자금이 있으면 길게 봐서 이것은 통일사업기금으로 쓸 수 있겠다 하는 점에서 좀 더 많은 예산 책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. 네. 독일 통일의 과정에 있어서 그 서독이 굉장히 사실 장기간에 걸쳐서 많은 돈을 거의 썼거든요. 그 성과로서 이렇게 된 거라고 보는데 우리도 그 면에 있어서는 아주 좀 충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좀 할당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. 네, 또 이번 기회에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. 북에서도 분명히 우리 국회에서 이렇게 또 정부에서 협력기금을 그 예산을 제출하고 또 국회가 동의하고 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. 즉 국민의 대표들이 협력기금을 내년도 예산에 5천억을 이렇게 계상해서 이렇게 반영하고 하는 데는 분명히 남북의 화해 협력이 진전이 돼야
이것이 또 국민적 동의를 통해서 그 다음에 더 많은 협력 사업 예산으로 반영이 되고 하는 점을 북에서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예. 밝혀두고 싶습니다. 예. 하여간 이 중요한 시기에 통일부가 그런 구상을 잘 해주시고 국민을 설득하고 해서 집행을 해주시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.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뭐 하루 종일 그 노무현 대통령의 로스앤젤레스 오찬 연설을 가지고 많은 얘기가 있고 언론에서도 많은 그 보도가 있었는데 일부에서 이게 뭐 한미 간의 대북 이식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래서 한미 동맹 관계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좀 많이들 하는데 참 이걸 보면서 걱정이 됩니다. 아까 김혁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렇게 해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외국보다 국내에서 더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더 비판을 가한다면 이것이 과연 중요한 국제회담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. 대통령은 북한의 핵보유를 결국 용인한 것이 아니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까?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그 해결 방법은 육자회담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. 이 두 가지입니다. 이거 두 가지를 지키면 되는 거죠. 그래서 관건은 북한이 핵 포기를 결단해야 한다. 그러면 어떻게 포기하도록 그 결단을 유도할 것이냐? 우리가 그 전략을 공유하자. 이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그래서 당사국들이 협의해야 한다. 한국과 미국도 협의해야 한다 이거죠. 그런데 그러한 전체적인 맥락, 전후 맥락을 살피지 아니하고 항상 맨 끝에 뭐 좀 나와 있는 일부 문구를 가지고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. 어떻습니까? 한미 간에 이런 그 대북 인식에 무슨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런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일부 견해에 대해서 장관이 아까 단편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 견해에 대해서. 핵 문제의 연원을 깊게 따지고 들어가면 한참 올라갑니다만 가장 최근에는 2002년 10월에 발발한 2차 핵 위기가 지금 만 2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. 만 2년 동안 실질적 진전은 없습니다. 더 이상 끄는 것은 북을 위해서도 이롭지 않습니다. 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결정적으로 해롭습니다. 대한민국 국민에게 해롭습니다. 또 이 지역의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 그런 점에서 더 이상 이것을 표류하게 하거나 이 위기를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. 조속히 본격적인 협상이 개시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극적인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번 연설에 담긴 충정이요 그 본뜻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. 하여간 그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방법은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. 전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. 목표와 가치는 동일합니다. 그런데 그것을 북한으로 하여금 결단하게 만드는 그 하나의 방법, 전략에 있어서 각자 나라가 상황이 다르니까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시급성에서도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? 어떤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좀 있고 그것을 있을 수 있어요. 다른 나라,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. 그러나 그 전략을 목표는 같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을 서로 협의해서 단일로 이렇게 서로 단결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것을 이제 한미 간의 정상이 만나서 협의해야 되겠죠. 시간이 다 됐네요. 하여간 통일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외교 통상부 또 청와대하고 잘 협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지상으로 바라는 통일 우리 세대에 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
큰 진전이 이루어져서 6자 회담도 성공하고 할 수 있도록 또 NSC도 또 맡고 계시고 하니까 장관이 현명한 노력을 받쳐주시길 바랍니다. 예, 감사합니다.